네, 2주차 1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원래 1주차는 오리엔테이션이어서 진도를 많이 못 나갔는데요. 어쨌거나 1, 2주차에 합쳐가지고 걸쳐서 우리 비외상성 척수질환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요, 외우세요. 척수매도, 척수물 구멍증, 진행성 근위축증, 근위축성 가쪽 경화증, 소아마비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시험 문제 다음 중 뭐 비외상성 척수 질환이 아닌 것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우리가 이번에 제가 복습은요. 그 척수매도 우리 앞부분 조금 하다 말았거든요. 그 A반, B반. 그런데 척수물 구멍증까지 다 진행을 복습을 할게요. 복습 및 진행이 되겠네요. 그렇죠? 해드리고 이제 2, 3교시 걸쳐가지고요. 진행성 근위축증, ALS, 그다음에 소아마비 증후군을 할 겁니다. 자, 우선요. 척수 매독이라는 것은 매독균 때문에 척수가 이제 침범을 당하는 거고요. 척수물 구멍증은 척수 안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진행성 근위축증은요. PMA, 프로그레시브 근데요. 진행성 근위장 아트로피입니다. 즉 전형적인 LMN 증상입니다. 운동신경세포가 손상을 당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근위축성 가쪽의 ALS는요. UMN과 LMN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척수매독 들어갈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척수매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72페이지입니다. 당연히 원인균은 매독입니다. 매독균이에요. 자, 성병이죠. 성병을 일으키는 균이죠. 그래서 이 매독균에 의해서 침범이 되고요. 당연히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만약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이 매독균이요. 또 아기한테까지 태아까지 이제 수직 감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척수 매독을요. 또 이제 신경 매독이다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수혈을 통해서 감염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부릅니다. 특이하게요, 이 척수 매독은요,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을 침범해요. 자, 우리 척수의 위쪽 부분이다, 뒷기둥, 뒤섬유기둥 하고 여기에 뭐가 있죠? 널빤다발, 쐐기다발, 그쵸? 그리고 뒷뿌리라든가 뒷뿌리 신경절, 그러니까 모든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침범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하는 역할이 팔다리의 굉장히 깊은 통증과 위치감각, 촉각, 고유감각 이런 것들을 분비할 감각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손상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임상적으로 이 척수매독이 걸리게 되면요. 3A 트라이드라는 게 있어요. 트라이드라는 것은 TRIAD 이 말은 3인조예요. 3인조. 이 세 명이 한 팀을 이룬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A로 시작하는 이제 세 가지의 증상을 보여요. 첫 번째가 아가엘 로브트슨 동공입니다. 자, 이건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무반사 알리플렉시아, 아타시아 실조 이렇게 해서 이 AAA로 시작하는 질병으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분류를 한번 해볼까요? 임상 시기에 따라서는 1기, 2기, 3기, 신경매독, 선천성매독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이 구분 방법이 이런 임상 시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걸린지 감염이 된지 얼마나 되냐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지만요. 두 번째는 이게 세 가지 3A 스트라이드 중에서 세 번째 뭐였죠? 아탁시아였죠. 그래서 아탁시아를 나타나는 걸로 기준으로 해서 아탁시아 전, 아탁시아 나타난 거, 그 다음에 마비 단계 이런 식으로도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임상 시기에 따라서 분류하는 걸 볼게요. 자, 1기 매독은 90일까지, 즉 3개월 안입니다. 그때는 요 그림의 밑에 성기 보이시죠? 궤양이 생기고 굳은 궤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통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통증이 없으니까 자기가 감염되었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전염성이 높습니다. 그럼 6개월까지가요. 2기 매독이에요. 2기 매독은 거의 증상이 없고요. 손이나 발바닥에 피부 발진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요. 그 자궁목에 궤양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3기는 뭐 이게 잠복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2년에서 30년 사이 아주 길죠, 그쵸? 그래서 이게 완전 치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잠복기도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당신 뭐 1기 매독이에요, 2기 매독이에요, 3기 매독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뭐 이게 눈하고 굉장히 관련이 돼요. 그래서 시력 상실까지도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자, 신경매독 금방 말씀드렸죠. 이거 뭐예요? 수혈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는 매독균 특이 항체 검사를 실시했을 때 거의 양성으로 95% 이상 양성으로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아이한테 수직 감염이 일어났을 때 이제 보통 이제 4주 안에 그러니까 2개월 안에 이렇게 감염이 빨리 일어나게 되면 거의 뭐 사망할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자, 그래서 보통 3개월, 4개월? 3개월? 그 안에 알아냈다면은 임신 초기에는 이게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감각성 보행 실조를 기준으로 해서요, 실조 전 단계, 실조 단계, 마비 단계로 해서 증상별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있습니다. 척수매독은요. 자, 실조 전 단계는요, 우리가 3A 트라이드 알죠? 3인조. 그 중에서요, 아갈로프트슨 동공하고, 디플렉시아가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실조 전 단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전격 통증이 있고요. 무통성 골절 탈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조 단계는 아탁시아는, 아타시아 단계에서는요, 이 검사하는 방법이 뭐죠? 롬버거 테스트잖아요. 우리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뭐예요? 고유 수용 감각, 시각, 전정기관입니다. 요 세 가지가 적절히 작용을 해서 우리가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눈 가렸다고 해서 중심이 조금 흔들리기는 하지만은 심하게 흔들리지는 않잖아요. 그쵸?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차단되더라도요, 두 가지가 적절히 작동을 해서 어느 정도는 균형을 잡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롬버그 징후 양성이라는 것은요, 시각을 차단했을 경우에 무지하게 흔들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실조 중에서 이걸 우리가 감각성 실조라고 얘기하고요. 반면에 우리가 손해성 실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요, 손해가 손상을 당했을 때인데, 이 손에는요, 눈을 가리든 말든 그냥 다 흔들려요. 그래서 아무 상관이, 둘 다 흔들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롬버그 징후 양성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손해성 실조는요. 자, 그때 또 다르게 띠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띠로 조이는 듯한 감각이고 실조가 있기 때문에 조화운동 불능증이 있고요. 또 실조 보행을 보입니다. 너무 시각에 의존하다 보니까 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쿵쿵쿵 걸어요. 그게 이제 실조 보행입니다. 영양성 변화와 그 다음에 이 대표적인 게 천공궤양이라든가 요 그림 보이죠? 신경병성 관절병증, 즉 샤르코 관절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실조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구나. 아시면 되고, 마비 단계는요, 이제는 완전히 침상에 의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합병증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요게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실조 전, 마비 단계에서 일어나는 증상을 적어 놓고요. 어떨 때인지를 찾아라 라고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3A 트라이드, 즉 세 가지 A의 그 3인조 중에서 아가일 로버트슨 동공 언제 나타나죠? 실조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죠. 자, 우리 아가일 로버트슨 동공이라는 게 뭐냐면 근접 반사는 양성입니다. 윗 반사는 음성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요거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요. 자, 근접 반사가 뭐냐? 그 그림 밑에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이 있죠? 그리고 A라 적혀 있고 근접 반사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요,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려면 눈이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몰려요. 자, 두 번째 B. 직접 빛 반사와 간접 빛 반사 경로라고 적혀 있죠? 자, 요거를 어떻게 설명해 드리냐면, 왼쪽 눈에 지금 빛이 들어오게 되죠? 자, 우리가 이 빛 반사는요, 바로 이 빛이라는 이 감각이요, 왼쪽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양측의 왼쪽과 오른쪽에 EW 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감각신경이 2번이죠? 시신경입니다. 시신경을 통해서 EW로 들어갑니다. 양쪽으로.
자, 그 다음에 이 W 핵에서요, 바로, 우리가 삐삐사가 들어오게 되면 동공이 수축해야 되잖아요. 그 수축은 뭐예요? 운동신경이잖아요. 그 운동신경은 눈돌림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W 핵에서 양측으로, 이렇게, 동공을 수축을 시키게 되는데요. 왼쪽 눈에 빛을 직접 비춰진 그 눈으로 간 것은 이제 직접빛 반사고요. 반대측 눈은 간접빛 반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겠죠? 요게 이제 직접빛 반사와 간접빛 반사의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CN2와 CN3가 작동하는 거예요. 빛이랑 감각이 들어오면은 CN2를 거쳐서 EW 들어갑니다. 양측으로. 그래서 이 양측 EW 핵에서 동공을 수축시켜야 되니까, 뭐, 왼쪽 눈이든 오른쪽으로 눈이든, 거기 동공 수축시키겠죠? 그게 바로 CN3라는 거예요. CN3가 담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빛을 직접 비춘 왼쪽 눈은 바로 직접 빛 반사가 되는 거고, 비추지지 않은 곳은 반접 빛 반사가 됩니다. 이게 빛 반사가요, 딱 눈을 비춰보게 되면 양쪽이, 같이 동공이 수축하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측 눈은요, 간접 빛 반사가 되는 거고, 직접 비춘 쪽은 직접 빛 반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빛 반사가 아예 사라지는 걸 말합니다. 자, 이 그림은요, 직접 빛 반사와 간접 빛 반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왼쪽 윗그림 보시게 되면은요, 왜 오른쪽 눈에 시신경이 만약에 손상을 되잖아요. 그럼 이 오른쪽 눈에다가 빛을 비추면은 감각 자체가 차단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른쪽 왼쪽 가는 그 EW 핵으로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빛 반사든 간접 빛 반사든 안 일어납니다. 반면에 왼쪽 눈에다가 비춰봤을 때는 왼쪽 눈은 이제 시신경이 살아 있으니까 어때요? 직접 빛 반사든 간접 빛 반사든 오른쪽 눈에서도 간접 빛 반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옆에 걸 볼게요. 시각 교차 쪽 부분에서 만약에 손상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 감각 자체가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감각 차단되었는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나요? 띠띠 안 일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왼쪽 밑에 그림 볼까요? 요거는 옵틱 트랙터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오른쪽 눈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 눈은 지금 옵틱 트랙터가 어때요? 살아있어서 EW 핵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직접 빛 반사든 간접 빛 반사든 운동, CN3를 통해서 다 수축이 일어나게 되죠. 그쵸? 자, 그런데 왼쪽 눈 있죠? 왼쪽 눈은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EW 핵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빛 반사든 간접 빛 반사든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오른쪽 밑에 부분 볼까요? 이거는 운동신경인 CN3가 손상을 당한 모습이에요. 자, 오른쪽 눈 볼까요? 오른쪽 눈으로 이제 감각이 들어가서 오른쪽 눈에 CN3가 지금 잘렸죠. 그러니까 요거는 직접 반사는 안 일어나지만 반대측 눈에 있는 그 간접빛 반사는 어때요? 일어나죠. 그쵸? 그 다음에 왼쪽 눈에 빛을 비춰볼까요? 비춰보게 되면 EW 핵으로 딱 전달이 됩니다. EW 핵으로 가죠. 그러면 EW 핵에서 오른쪽이든 왼쪽 눈이든 어때요? 직접 빛 반사는 어때요? 들어가죠? 근데 간접 빛 반사는 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설명을 도식으로 해드린 겁니다. 자, 정확하게 조금 이제 빛반사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나요? 빛반사는 CN2와 CN3가 동시에 작용을 한다. 자, CN2는 뭐예요? 감각입니다. 감각이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양측 EW 핵으로 들어가게 되고 오른쪽 왼쪽 들어가게 되고 자, 직접 빛을 비춘 쪽 눈으로는 수축을 일으키는 CN3는 뭐예요? 직접 빛 반사고 반대측 눈을 수축시키는 것은 간접 빛 반사, 동공을 수축시키는 것은 간접 빛 반사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CN2가 손상을 당한다라는 것은 어때요? 감각신경이 지금 손상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감각이 그러니까 빛을 비췄을 때 손상당한 쪽만 아예 오른쪽 왼쪽 전달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반대측 눈은 어때요? 정상적으로 직접 빛 반사든 간접 빛 반사든 모두 다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근데 이제 CN3 같은 경우는 운동신경이잖아요. 자, 일단은 감각은 다 들어오지만은 직접 빛을 비춘 쪽이 직접 빛 반사라 했잖아요. 그쪽이 손상될 수
그쪽이 손상되면은, 직접 빛 반사가 손상되면은, 그쪽 만약 왼쪽 눈으로 비췄을 때 왼쪽 눈에 동공이 수축하지 않는다라는 거, 직접 빛 반사가 어때요?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상된 쪽에 이제 빛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거를 표시해 둔 거예요. 네, 이거는 롬보그 테스트입니다. 롬보그 테스트는 감각성 실조인지를 찾아내는 검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딱 이게 척수성 운동 실조. 왜요? 척수 매독이 있으면 어때요? 척수에 손상을 당해서 생긴 그 뒷부분이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손상 당했으니까 양성이죠. 그쵸? 네, 그리고 어때요? 손해성은 뭐 눈을 뜨거나 감거나 아무 상관없다고 해서 음성이고요. 특히 안뜰은 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눈 감기고 전정 두 개 다 손상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양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척수 매독의 특징이 되겠어요. 그리고 보세요. 첫 번째, 섬유 기둥의 퇴행. 당연한 거죠. 그래서 감각이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관절 병성 통증은 실조 단계 때 생기죠. 그 다음에 반사 감소는요, 실조 전이죠. 그 다음에 콕콕 쑤시는 듯한 통증, 즉 전격 통증이죠. 실조 전입니다. 아가일 로보터슨 동공, 실조 전이죠. 이동 실조, 로코모터 악탁시아. 언제죠? 그렇죠. 실조 때. 요게 실조 전인지, 실조 전에 나타나는 증상, 실조 때 나타나는 증상, 그리고 마비 때 나타나는 증상, 요거 구분하는 게, 국시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알려드리는 프랭켈 운동이라는 것은요, 실조가 나타났을 때 해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조 환자를 위한 운동은 어떤 게 있나요? 라고 하면 프랭켈이라고 찍어주셔야 됩니다. 자, 프랭켈은요, 당연히 관절과 근육의 감각 훈련을 시켜주는 거고요. 3요소는 주의 집중, 정확성, 반복입니다. 그 원칙은 느리고 부드럽게 리듬감 있게 하는 거고요. 단순한 동작에서 복잡한 운동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속도가 빠른 운동에서 속도가 느린 운동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프랭켈 운동을 할 때는 수파인에서 4개가 있고요. 시팅 자세에서 2개, 그 다음에 스탠딩 자세에서 3개가 있고요. 보통 하루에 2회 30분 정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누운 자세에서 실시하는 프랭켈 운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모았다가 펴고 양측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요런 하다가 그다음에 엉덩관절 벌림과 모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 척수 매독이 걸렸을 때는 어떤 뇌신경을 검사를 하냐면요. 당연히 CN2하고 CN3를 검사를 해야 되겠죠. 맞죠? 자, CN2는 이제 감각이기 때문에, 이거를 검사하는 방법이 시력시야 빛반사입니다. 그래서 빛반사는 우리가 동공에다가 그 후레쉬를 비춰봤을 때, 직접 반사와 간접 반사를 살펴보면서 어느 쪽이 문제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두 번째, 눈돌림 신경은 당연히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로 눈꺼풀 검사, 눈운동 검사, 그 다음에 연동 운동, 그 다음에 빛반사가 있어요. 여기 지금 빛반사는 안 나와 있는데, 자, 그렇게까지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돌림 검사는요, 우리가 당연히 동공 검사, 눈꺼풀 처진 빛반사, 근접 반사를 보게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운동 기능 검사를 척수 매독에서는 실시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MMT라든가 MAS, ROM 이거는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실조로 보이기 때문에 조항운동 불능증, 자, 언제 나타나요? 실조 때 나타나죠. 실조 단계에서 나타나죠. 그쵸? 자, 여기에는 손가락 코 검사, 손가락 맞대기 검사, 발꿈치 정강이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손을 이렇게 맞대보게 하고 손으로 코를 짚어보라 한다거나 정강이를 따라서 발을 내려보게 해줘. 그래서 코디네이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코디네이션은요, 협응입니다. 협응. 자, 그 다음에 또 운동기능검사 중에서 평행검사 있어요. 평형검사, 즉 롬버거 테스트입니다. 양성이 나타나겠죠, 당연히. 그리고 보행검사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감각, 반사도 없어지고 감각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DTR과 STR, STR은 표층 감각 검사죠.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사가 없어지는 단계는요, 실조 전 단계죠. 감각은 당연히 없을 거고, 소화 장기 쪽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영양성 변화입니다. 이것은 언제 나타나죠? 그렇죠. 실조 단계 때 나타나죠. 자, 대표적인 게 신경병성입니다. 신이 빠졌네요. 샤르코 조인트 병입니다. 관절병이에요. 관절에 이렇게 변형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의학적인 진단으로서는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 척수매독이에요 라고 딱 알려주는 거는요, 뇌 척수액을 검사를 해보면요, 매독 반응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와서맨이다 라고 합니다. 와서맨.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제가 빨간 색깔 안 칠해놨는데, 와서맨이 뭐냐면 매독 반응 검사입니다. 네, 백혈구와 단백량이 증가하는 거를 보이거든요. 그 외에 뭐 혈정학적 검사로는 매독 혈구 응집 검사가 있습니다. 네,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치료로는 당연히 실조를 보이기 때문에요. 프랭켈 운동이 있게 되겠습니다.